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책의 저자도 고수입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의 주임 교수를 하면서 약 한 700명 정도의 CEO를 만나고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경지에 오른,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고수인 사람들은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관찰을 한 거죠. 공통점을 모아서 이 책을 집필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고수를 본 적 있으세요? 뭐 일이나 삶, 뭐 마음가짐, 뭐 어떤 분야에서건 상관없이요. 솔직히 이게 고수는 고수들끼리 놀고 하수는 하수들끼리 놀기 때문에 이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만 좋아하는 사람이랑 어울리지 않죠. 점잖은 대화를 하는 사람은 욕설만 내뱉는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듯이 말이죠. 이 하수가 이 고수를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수 본인이 내가 하수임을 인정을 하고 고수가 되고 싶어서 노력할 때입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 말이죠. 저는 고수를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그 고수를 통해서 제 생각과 행동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죠.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저는 이 말 굉장히 동의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고수가 있다라는 거는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엄청난 자극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고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고수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 책에는 고수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한 50가지 정도 이렇게 적혀 있지만 그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실제로 만났던 고수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랐던 특징들 7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그 고수를 만나서 제가 가장 감탄했던 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막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실수로 누가 파일을 지워버렸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 짜증나고 화나고 그러잖아요. 큰 소리도 치고 이럴 수 있죠. 근데 그 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감정 전환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로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백업을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거기다가 뭐 경고 문구를 뭐 새겨 놓는다든지, 하여튼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내 파일이 지워진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이게 사실 그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지가 않은데 이 고수들은 그렇더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불가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전 좀 놀라웠어요. 이런 내용의 대화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직장인이니까 뭐 흔히 그냥 이거 나 직장 때려치고 공무원이나 할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가십거리로. 그러다가 안 돼. 그거 뭐 회사 때려치고 공무원 하다가 그거 안 되면 어떡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고수는 안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고수의 생각에서는 말이죠. 단지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의 문제였던 겁니다. 저는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인데 그분은 시간이 2년이나 3년이냐 5년이나 이런 문제인 거죠. 이게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 부분이 저는 신기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기억에 남냐면 그때 얘기하던 공무원 급수가 5급이었거든요. 세 번째, 고수는 빠른 기분 전환을 위한 루틴이 있더라고요.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기분이 굉장히 다운돼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 기분 전환을 빨리 시키기 위한 그런 본인만의 루틴이 있더라고요. 뭐 이를테면 노래를 듣는다던가 아니면 뭐 초콜릿을 먹는다던가. 근데 이런 방법들에 의해서 기분이 전환되는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런 고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컨디션이 휘둘리는 거를 방관하지 않는 거예요.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본인만의 루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걸 보고 저도 배운 게 뭐냐면, 제가 운동이 굉장히 하기 싫은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 비트가 굉장히 빠른 노래를 듣는 겁니다. 그런 노래를 들어서 막 심장이 두근두근해지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운동을 가는 겁니다. 그럼 좀 약간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이게 제가 고수가 된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보고 배운 거니까요. 하나하나씩 이제 변화해 나가는 거죠. 네 번째는 고수는 겸손합니다. 대단한 실력을 가졌음에도 겸손해요. 그러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아닌데. 근데 재밌는 점이 뭔지 아세요? 하수는 실력이 없는데 겸손한 척합니다. 본인이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그 고수처럼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웃기죠? 혹시나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 반성하십시오. 저는 먼저 반성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고수의 생활은 단조롭습니다. 그러니까 단조롭다라는 게 일상 루틴이 있어요. 매일 해야 되는 거. 운동이라던가 뭐 아니면 공부라던가 아니면 학원을 다닌다던가 뭔가 매일매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옆에서 보면은 약간 저거 어떻게 저렇게 매일 틀에 박힌 삶,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렇게 지루한 삶을 살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본인들만의 그런 일상 루틴이 있고 그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헤빗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걸 읽고 나니까 아, 저게 이제 일상의 습관화인가?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습관들이 쌓여서 이제 고수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저는 이게 따라할 수가 없는 건데 이 6번째로 디테일에 강합니다. 디테일. 뭐랄까 이 상대에 대한 배려라던가 아니면 뭐 일을 처리하는 그 꼼꼼함이라던가 뭔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야 이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 뭐 누가 알아준다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롭다고 생각될 만한 디테일들이 굉장히 강해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책에 재밌는 예시가 나와 있어서 이거 소개해 드릴게요. 비즈니스 사업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디테일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콜센터인 거죠. 대부분의 회사들에서는 이 콜센터 같은 경우를 이제 외주를 준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짜증이 나죠. 뭐 몇 번 누르세요, 뭐 누르세요, 번호만 누르다가 막 끊어버리잖아요. 가까스로 막 상담원이 연결이 됐는데 뭔가 일이 잘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짜증만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비즈니스를 잘하는 회사들은 뭐 품질이랑 마케팅 이런 것들을 떠나서 디테일을 잘 챙기는 회사가 성공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뭐 콜센터 직원들을 직접 챙긴다든지 아니면 통화 품질 같은 걸 챙긴다든지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잘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공감하는 게 식당 같은 데 가면 우린 디테일을 어디서 봅니까? 음식 맛, 반찬 이런 거 말고도 화장실을 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디테일이죠. 화장실의 청결도가 그 식당의 퀄리티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거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 디테일, 그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디테일을 고수들은 잘 챙기고 있는 거죠. 7번째로 고수들은 단호합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아요. 뭐 일 처리도 그렇고 인맥 관리도 그렇고 본인이 어떤 정한 그 경계가 있잖아요. 그 경계를 넘어왔을 땐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근데 이게 이 성격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순딩순딩하고 착한 사람들도 이 경계를 넘어왔을 때는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하더라고요. 평소에는 되게 순한 양인데 이렇게 단호하게 하니까 오히려 이게 제가 야 이거 반드시 지켜야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말이죠. 이 말인즉슨 그거죠. 본인의 시간과 행동을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수들이 가지는 고집?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주변에 고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 고수들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한다. 그러면 잘해주십시오. 밥도 좀 사주시고 그리고 얘기를 많이 나눠보세요. 얘기를 할수록 그 사람한테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요. 그렇게 그 고수를 통해서 많이 배울 때 우리가 좀 더 성장을 하게 되는 거겠죠. 사실 이 책에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일단 이 고수라는 단어 자체가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는 무협지 광이었으니까요. 이 책의 저자도 무협지 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무척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좀 고수가 되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에 이제 고수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와닿았던 게 1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쓸데없는 막 미련을 갖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현재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그게 제가 얻은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이제 뭐 경제서적 읽으면서 제가 가진 돈 전부를 이제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코로나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이 반토막이 나는 그런 대참사를 이제 경험을 했음에도 사실 그런 멘탈이 막 그렇게 흔들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야, 그럼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존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침울해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쿠키 영상을 찍으려고 한번 오랜만에 들어가 봤더니 이게 또 막상 보니까 또 멘탈이 살짝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래도 뭐 많이 올라왔네요. 처음보다는. 연말까지 존버해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